자, 그래서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중2 같은 경우도 목요일날 문제 개수를 20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숙제하셨나요? 네. 그래서 20문제를 다 채우셨나요? 조금 넘게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숙제할 때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하셔야 돼요. 알겠지? 물론 윤호 같은 경우는 1학기 책을 따로 얘네가 쓰고 있는 거랑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시험 친 거랑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조정할 건데 보성씨 계속 그러면 곤란하실 텐데 성이 숙제 잘하고 있나 엄마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 얘기 안 했나? 시험 친 거 오답노트 계속 안 해요 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릴 건데 빨리 합시다. 알겠지? 자,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파트 할 거고요. 확률, 대단원 이름은 확률이고요. 확률 파트에 이제 경우의 수 파트랑 확률 파트가 있는데요. 둘 다 별로 안 어려운데 그 중에 더 안 어려운 게 경우의 수. 그런데 실제로 문제 풀었을 때 맨날 틀리는 건 경우의 수. 왜? 내용은 안 어려운데 문제를 안 읽으면 맨날 틀린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너네 놀러 갈 때 어디가 보통? 사수동 안에서 안 놀고 나가서 놀고. 보통 이제 애들 7곡 3지구 많이 가더라고. 간다고 칩시다. 7곡 3지구 가는 방법이 버스가 세 종류가 있다고 치고요. 북구사도 있고 급행칠도 있고 있다고 치지. 사수동에 지하철역이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수동에서 7곡 3지구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예요. 맞나요?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햄버거 좋아하나? 맥도날드 햄버거 자주 먹는 사람? 맥도날드 자주 드시는 분 없어요? 선생님은 롯데리아 메뉴를 잘 몰라요. 전직 맥도날드 출신이에요. 맥도날드 가면 동맥도 있고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다. 상하이도 있고 195도 있고 있다고 칩시다. 햄버거 종류가 3개가 있고 음료수가 콜라 있고 사이다 있다.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트 종류, 주문할 수 있는 세트 종류는 총 몇 가지가 나왔어? 아니지. 주문할 수 있는 세트 종류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6개. 어떻게 6개가 나왔지? 분명히 나 콜라 사이다. 그래서 3 곱하기 2 맞나? 이게 경우의 수예요. 너네 그냥 이거 하는 거 배우면 돼. 이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돈해서 하는 걸 배우는 게 이 파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과 경우의 수. 사건 윤우가 읽어봅시다. 통일한 조건에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의 관찰을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거야.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6분의 3 해서 짝수 나올 확률 2분의 1 하는 게 확률이거든. 그럼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랜덤이잖아. 뭐 나올지 모르잖아. 1, 2, 3, 4, 5, 6 중에 한 개 나오겠지. 맞아. 근데 그게 내가 임의로 그걸 확률을 바꿀 수가 있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결과. 주사위 던지는 게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지. 맞지? 요런 거를 사건이라 그래요. 물론 단어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단어를 모르면 뭔가 내용을 접하는데 장벽이 느껴지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올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대답, 집중. 내가 대답해야 내게 됩니다, 얘들아. 아무리 쉬운 거라도. 대답 안 하면 집중 안 한다는 얘기지.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 4, 6.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 6.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사실은 짝수가 2의 배수지. 짝수가 2의 배수는 알고 있나요? 요런 걸 우리가 경우수를 하는 거야. 안 어렵지? 그럼 밑에 봐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1번 문제 위에 한 개의 거기를 중이가 읽어봐라. 이랬는데 선생님 저는 사건을 못 구하겠는데요. 이 칸까봐 그냥 설명해 준 거고 사건이 뭔지 경우의 수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그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1번 성우이가 읽어보세요. 5 미만의 눈 뭐 있어?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다예요. 어려운 파트 아니지 그지?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왜냐면 이게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원래는 2학기 때 쳤는데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 섞어치기 시작하셨거든요. 중3은 작년에 섞어치고 이번에 안 섞어치고 중2는 올해도 섞어치는 거야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1학기에 치든 2학기에 치든지 간에 경우의 수 파트는 애들이 거의 안 틀려와. 틀려오는 건 전부 다 실수.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옆에 39 개념 39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것도 뭐 별거 없지. 자, 뭐 여러 가지 케이스로 지금 계속 설명이 나올 건데 사건 A 또는 B야. 예를 들어 봅시다. 주사위 던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칩시다. 그지? 그러면은 주사위 3의 배수 뭐 있어? 아니 9도 있어요 주사위에?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이래서 틀리는 거야 경우의 수는. 알겠지? 그 다음 4의 약수는요? 이거 하고 있는 얘기 이게 다야. 자, 밑에 선생님이 한글 읽어볼게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 문제 보면 다 알아. 바보 아니면. 그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MN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3의 배수 몇 개 있는지 몰라요? 4의 배수 약수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약 배수 또는 4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몇 가지예요? 이건 뭐 n 플러스 n이고 n이 뭔지 알고 n이 뭔지 알아야 푸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사실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삼지구 가려면은 버스만 타든지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야 되지.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드는 거 알겠지? 가는 방법이 버스 3가지가 있잖아. 지하철 2가지가 있어. 버스랑 지하철을 동시에 탈 수 있어 없어? 요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고 동시에 안 일어나지 그지? 그리고 얘가 지금 3가지 이게 N이지? 얘가 2가지 얘가 N이야. 그래서 서수동에서 삼지구 갈 때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더해서 구하는 거잖아.
뭐 U는 아까 이거 대답할 때 뭐 생각 그런 거 알고 대답했어? 또는 n 플러스 n 생각하고 대답한 거야 공식으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요게 이제 나중에는 뭐 합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고등학교 가면 뭐 또 나와요 이 친구가. 근데 선생님 합의 법칙이 뭔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생각만 잘해도 푸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아무 문제나 볼게. 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15번 문제 성훈이가 읽어보세요. 꽃집에서 몇 가지예요? 몇 가지? 10가지. 이거 뭐 n 플러스 n이라고 생각하고 더한 거야? 아니잖아. 꽃다발 화분 동시에 사는 게 아니고 꽃다발 또는 화분 사는 거잖아.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10가지가 있다는 거지. 이게 경우의 수다. 성웅아, 약은 열심히 먹고 있니? 성웅이한테 옮은 선생님은 거의 다 나아가는데 성웅이는 왜 이렇게 안 나을까? 맨날 맨발로 빨빨거리고 오밤중에 빨빨거리고 그러면 안 나요. 알겠지? 지가 볶아 잘하고 집에 들어가면 손 잘 씻고 약 잘 챙겨 먹고 안 괴롭나? 빨리 나아야지. 너도 선생님처럼 갈비뼈 부러지고 나서 나올래? 자, 개념 40.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거예요. 뭐 A, B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고의 법칙 M 곱하기 N 이런 거 계산했어?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아까 윤호가 한 제답의 가장 기본 내용 정확한 개념에 가까운 대답이거든. 뭐 빅맥의 콜라 사이다, 성화의 콜라 사이다, 195의 콜라 사이다. 그러니까 3 곱하기 1을 한 거 아니야. 왜? 두 개의 선택지가 총 3개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노란 부분만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곱하기 N으로 구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생님 그 뭐 학교에서 보니까 뭐 동시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내용을 생각해. 동시에 이거야. 버스랑 지하철 동시에 타요 못 타요? 이럴 때는 더 하잖아 우리가. 햄버거랑 음료수를 동시에 고를 거지. 이럴 때는 거미줄처럼 연결되니까 곱한단 말이야. 그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동시에인지 지랄인지 몰라도 다 풀 수 있다. 왜 없어? 알겠지? 내용은 안 어렵지? 뒤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배우면은 내용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41. 41 제목을 윤호가 읽어보세요. 일을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우리가 A, B, C, D, E 5명의 친구를 줄 세울 거야. 일렬로 줄을 세울 거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땡. 20. 땡.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 사실 있잖아. 안 어려워. 안 어려운데 아무 생각이 없어서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부터 줄 세우는 게 좀 편하겠지.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친구 몇 명 중에 한 명? A, B, C, D, E 5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로 표현하면 5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중에 한 명? 왜 몇 명이야? 5. 나루토냐? 나루토 뭔지 알았는데? 나루토 들어봤어? 너 요새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 만화책이야 만화책. 한때 엄청 유명해. 원피스만 애들 아직 보는 것 같긴 하던데 나루토는 진짜 분신은 줄 써? 아니 여기 예를 들어서 A가 있다고 치자. A가 여기 섰으면 두 번째 자리에 A 못 가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는 몇 명 중에 한 명을 고를 수 있다? 4명. 4명 중에 한 명을 고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곱의 법칙이 들어가겠지. 뭐 A 들어갔을 때 B 들어갈 수 있고, A 들어갔을 때 C 들어갈 수 있고, A 들어갔을 때 B 들어갈 수 있고, A 들어갔을 때 E 들어갈 수 있고, 또 B 들어갔을 때 A 들어갈 수 있고, B 들어갔을 때 C 들어갈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세 번째 자리에는 몇 명 중에 한 명? 네 번째 자리에는 몇 명 중에 한 명? 다섯 번째 자리에는 몇 명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은 나온다. 이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뭘 모르겠는데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못 구하겠는데요. 왜 못 구하겠는데? 그럼 뭐 n 곱하기 n-1 이 칸은 난 뭐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있으면은 공부를 못해요 얘들아, 그지? 그래서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5, 그 다음 4, 3, 2, 1 곱하게 되겠지. 왜 곱하게 되는지는 보여줬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곱하게 된다 라는 거지. 그냥 이거야. 뭐 이렇게 적혀있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나중에 되면 이 친구는 뭐 팩토리얼 그래서 배우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자, 뒤에 넘어갑시다. 얘 오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웃어? 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웃는가? 왜? 뭐 그렇게 웃겨? 자, 이번에는 어떻게 세우면 돼요, 거기에? 이웃하게 세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보자. 아이 5명을 줄 세울 건데 나는 A랑 B랑 둘이 짝꿍지어서 이렇게 이웃하게 세우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세울 건데? 그래서 어떻게 세운다? 이웃하는 친구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럼 요 한 덩어리랑 C랑 D랑 E랑 총 4명을 줄을 세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서 안 끝나. 뭐 때문에 안 끝나냐면 AB가 자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2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이웃하게. 어려워요? 안 어렵지? 이거 장황한 거 다 읽어봐야 하나? 아니야. 맨 마지막에 이게 다야. A, B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한다. 이게 다요. 그래서 선생님 안 어렵다. 자, 그 다음에 43. 자연수의 개수. 똑같은 거야. (1, 2, 3, 4) 네 가지 수를 이용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고소홍씨? 왜? 왜 48개요? 두 자리에서 4개, 두 번째 자리에서 3개, 세 번째 자리에서 2개, 나중에 선생님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대답하는 거 더 좋아하고 너네가 실제로 풀 때도 그렇게 푸는 걸 더 좋아해요. 고성씨처럼 이렇게 양통머리 없이 계산식 안 적고 암산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48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뭐? 손이 멈춰있으면 안 푸는 거야 얘들아. 고성씨 문제 이렇게 보고 암산하다가 그러니까 48까지 적는데 5분 걸렸다 치자. 그 시간에 적어라는 거지. 맞아 아니야? 적는 게 훨씬 빠르다. 알겠냐 고성씨? 적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자연스럽게 안 어렵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뭐? 예를 들면
보성식 네.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다 4자리 자연수의 개수. 여기부터 이제 생각이 필요합니다. 저봐, 저러고 있다. 내가 저러지 말라고 해도 또 저러고 있다. 김준희 씨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24가지. 왜요? 다 곱했어요. 어떻게 다 곱해요? 뭘 다 곱해요? 4, 3, 2, 1을 곱해요, 숫자를? 왜 곱했어요? 아, 그거 봐. 곱하라 해서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은 이 숫자를 곱하라 그런 적 없어요. 방금 전에 잘 안 들은 거야, 중이가. 그래, 안 들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1, 2, 3, 4 중에 한 개 들어가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에는 여기 썼는 숫자 빼고 남은 3개 중에 하나 쓰고 나서 였거든. 근데 이제 막 얘네들 얘기할 때 뭐 저건 뭔 말이야 싶으면 선생님 그거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선생님 생각했을 때 중요해 좀 부족한 거. 선생님 눈은 보면 알긴 해. 알긴 하는데 선생님이 매번 지적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지? 네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지적하는 게 나아.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이 지적해줄게. 모른다 싶으면 선생님이 설명할게. 근데 원래는 본인이 모르면 본인이 먼저 난 저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너네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판단이 되거든.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권영환 씨 이거 몇 가지겠어요? 저거는 68가지. 몇 가지요? 60.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어. 68가지 어떻게 나왔어요? 34 곱하기 34 곱하기 2는 어디서 나왔어요? 2. 소수점. 응? 소수점. 소수점이 왜 나와 갑자기? 지금 문제 제대로 안 들었냐? 0, 1, 2, 3, 4 숫자인데 왜 갑자기 소수점이 나와? 너 대답. 첫자리에 4개, 두 응. 번째 자리에 5개, 땡! 두 번째 자리에 4개, 어. 세 번째 자리에 응. 3개, 어. 마지막 자리에 어. 2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선생님 더 좋아해. 그게 내용. 그래 안 그래? 선생님 계산해서 불러라 그런 적 없어. 자, 첫 번째 자리에는 왜 4개지? 0이 그렇지. 첫 번째 자리에 0이 못 들어가. 그러면 1, 2, 3, 4 중에 한 가지를 써야 돼서 4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자리에는 4개. 첫 번째 자리에 썼는 거 한 개 빼고, 근데 0을 안 썼잖아 첫 번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리에 3을 썼다 쳐. 그러면 3 빼고 나머지 0, 1, 2, 4 중에 한 개를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4개. 그 다음 자리에는 여기 썼는 거 2개 빼고 3개. 그 다음에는 요 3개 썼는 거 빼고 2개. 선생님 68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알겠지? 선생님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요. 이걸 더 좋아해 선생님. 그게 진짜 수학이에요. 알겠지? 안 중요. 계산하지 마. 뭘 계산해 그거를. 얘 계산해도 68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지. 너 생각을 해보라. 34 나눌 수 있는 게 2밖에 없거든. 2 곱하기 17이야. 선생님 평소에 이런 거 많이 보여주거든. 요거 사실은 암산 T. 3은 안 나눠주지. 보면 안 나와. 3이란 3이란 3밖에 안 되는데 33밖에 안 돼. 34 나오지. 수업할 때 잘 들어보시면 그런 사소한 팁도 계속 선생님이 줍니다. 그 얼만큼 잘 챙겨가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나오거든. 짝수 개수도 나오고요, 홀수 개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나와. 3의 배수 나오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3의 배수까지는 많이 나와. 아니면 5의 배수도 나오고요. 자, 먼저 짝수.
짝수는 어떻게 돼야 짝수야? 2의 배수.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판단할 건데?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 이렇게 되는 거야. 2로 나누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야? 짝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랬는데 그럼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다 2로 나눌 거야? 아니잖아. 어떻게 구할 거야? 홀수 플러스. 짝수는 홀수는 맨 마지막 자릿수가 짝수. 맨 마지막 자릿수가 홀수면 이 숫자 전체가 짝수수야. 그래서 0, 1, 2, 3, 4 가지고 네 자리에 짝수를 만들고 싶어. 이러면 맨 처음에 맨 뒷자리 거부터 해요. 알겠지? 그래서 맨 뒷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몇 개? 5개 중. 아니 몇 개 중에 한 개? 5개 중 2개. 아니 이거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아니고 이지 세 개. 0, 2, 4. 세 개 중에 하나 쓸 수 있지, 그지? 왜 0인데요? 0 돼도 짝수잖아. 너 10 짝수 아니야? 100 짝수 아니야? 200 짝수잖아. 230도 짝수. 4270도 짝수야. 그지?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세 개 중에 하나 먼저 써야지 라고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들어가면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왜? 마지막 자리가 뭐뭐뭐 0일 때랑 마지막 자리가 뭐뭐뭐 2나 4일 때랑 개수가 달라져.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문제를 풀면 어렵다는 이 얘기야. 이 얘기야. 내용 자체는 별거고. 그래서 뭐뭐뭐 0부터 볼게. 뭐뭐뭐 0이면 0을 맨 마지막 자리에 썼지? 그럼 0 빼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하면 되잖아. 실제로 뭐뭐뭐 0으로 끝나는 숫자가 저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토탈 요만큼 나온다. 그 다음에 뭐뭐뭐 2나 뭐뭐뭐 4를 봅시다. 뭐뭐뭐 2나 뭐뭐뭐 4는 0을 아직 안 썼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0 못 쓰잖아. 그리고 맨 뒷자리에 쓴 숫자도 못 쓰잖아. 그럼 총 몇 개가 빠져? 2개, 3개. 2개가 빠지니까 3개 중에 하나 쓰고, 그 다음 자리에 몇 개 중에 하나? 2개. 아니지. 이제 0 쓸 수 있잖아. 두 번째 자리부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8, 3은 24, 얘는 6, 2, 12가 2개 해서 토탈 48개. 야, 봐봐. 마지막에 준타가 예? 혹시 저기 이렇게 지나왔니? 어? 재훈아 좀 그래. 좀 이해해줘라 알겠지? 아이 저희 뒤 선생님 수업할 때 그렇게 지나오지 말라니까 좀. 그러고 네가 거기 그 뒤적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 또 짝하고 나와가지고. 자랑하다 자랑해 공부하러 왔는데 샤프를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고장났어요. 고장나서요. 마지막에 계산할 때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왜 더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24개, 얘는 12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는 2도 12개, 4도 12개니까 12 곱하기 2 하겠네. 그래서 24 더하기 24에서 48 나오겠네. 까지 마무리 짓는 거. 가 잘 돼야 경우의 수가 안 틀립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너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난이도 중에 제일 높은 난이도야. 이거보다 더 높은 난이도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혹시 아시는 분? 일단 넘어가요. 3의 배수는 선생님 나오는 거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 5의 배수는 쉽지. 5의 배수는 시계. 50, 1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 하잖아. 5의 배수는 마지막 자리가 5나 0이면 되지. 그지?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된다. 알겠지? 실제로 구해보면 마냥 쉽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맨 뒤에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요게 이제 지금 아마 마지막일 거야.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것도 쉬워.
자 봅시다. A, B, C, D, E 5명의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이 회장이랑 부회장 고를 거예요. 그럼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토탈 몇 가지 나오겠어요? 20개. 왜? 회장에는 5명, 부회장은 4명. 윤호 대답이 제일 좋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알겠지? 나중에 특히나 고등학교 가서 너네 확률과 통계 저런 파트 배우면은 애들이 나중에 이거 이런 식으로 쓰거든?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공식에 치죠. 송희 선생님 평소에 뭐라고? 공식에 메모를 내지 말라 그러지. 수학은 공식이 아니에요, 얘들아. 뭐 회장 5명 중에 1명 고르고 그 회장 걔네 빼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 부회장 고르면 되겠지. 그런데 학급 임원 2명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라는 게 유치. 그래서 똑같은 원리야. 회장 중에 1명을 뽑고 부회장 중에 1명 뽑는 거랑 사실 동일하게 뽑긴 하는데 근데 얘랑 다른 점이 뭐냐면 회장을 B를 뽑고 부회장을 D를 뽑은 거랑 회장을 D를 뽑고 부회장을 B를 뽑은 거랑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 근데 학급 임원은요 BD 뽑은 거랑 DB 뽑은 거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게 얘만큼 나와. 그래서 같은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는 거야. 10이 안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마. 같은 만큼 나눠줘야 된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대표를 2명 뽑으니까 2 나누는 거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A, B, C, D, E, F, G 몇 명이야? 7명 중에서 학급 임원 3명 뽑을 거야. 경우의 수 구하세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똑같이 7 곱하기 6 곱하기 5는 하겠지? 맞지?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나눠줄 건데? 얼마를 나눠줄 거야? 이렇게 나눠줄 거야. 실제로 아까 한 것도 있잖아. 2개 나눠줄 때 2로 나눠준 게 아니고 2 곱하기 1로 나눠준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 안 중요해. 계산 안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야지 머릿속으로 암산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 중요해. 왜 이렇게 나눠주느냐. 아까 얘기한 거랑 동일해. BD랑 DB랑 똑같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 2명을 가지고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BD 중에 하나 고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 넣고 해서 2 곱하기 1만큼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B랑 E랑 F랑 골라졌다고 치자. 아 이거 헷갈리니까 G라고 그러자. 치자. 그러면 BG랑 BGE랑 EBG랑 EGB랑 GBE랑 GEB랑 사실 다 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역시나 맨 앞에 3개 중에 하나 쓸 수 있지. 그 다음 자리에 앞에 쓴 거 빼고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지. 그 다음 자리에 1개 쓸 수 있지. 그래서 요만큼 같은 게 나온다. 역시나 이 파트에서도 3명 나오면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문제가 기본 문제인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정도 문제면 제일 어려운 문제.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n 곱하기 n-1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2분의 n 곱하기 n-1 이렇게 공식 외우지 마세요. 알겠지? 회장, 부회장은 5명 중에 1명 회장 뽑아야지.
남은 4명 중에 1명 뽑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구하시고요. 임원 2명이야. 그럼 BD랑 DB랑 같잖아. 그럼 그만큼 나눠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공부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요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 오늘 나갈 진도는 지금 한 25분까지 쉬었다가 문제를 푸실 건데 8시까지 본인 책이 신분이 고성씨밖에 없지. 고성씨도 친구를 위해서 연습장에 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가운데 두시고 윤우도 거기서 책 보고 같이 푸시면 되고요. 중이도 선생님 책 보고 연습장에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은 A 스텝을 조금 많이 풀어보고 가면 좋아. 근데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거 평소에 선생님이 진도 나갈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진도를 나갔잖아.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 그 다음 요건 뭐 B 스텝이니까 일단 놔두고 여기를 다 풀고 가기 사실 어려워. 근데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여기밖에 안 풀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얘 잘 모르겠어. 물론 영상 보면 되지. 그 영상 봐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진도 나갔을 때는 항상 위에 있는 문제 한 문제씩만 이렇게 먼저 푸시는 게 좋아요. 혹시 각 파트별로 모르는 게 있나 확인체. 그리고 모르는 거 없으면 남은 문제 이어서 푸시면 되겠지.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지요? 오케이.